자, 오늘 우리 증시, 유럽 증시와 중국 증시 반등에 힘입어 함께 상승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과연 우리 증시 성수기는 도래할 수 있을지, 언제쯤 성수기를 맞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 우리 등대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증시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유럽 증시와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의 의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명성호 대표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유럽 증시요? 유럽 증시와 중국 증시 반등 이유를 먼저 알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뭐 유럽하고 중국이 조금 반등을 했지만 세계 증시 전반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죠. 이제 이런 와중에 지금 유럽 증시가 조금 안정을 차지한 것은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죠. 요즘 보면은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면은 약간 뭐하지만 구구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극단의 행동을 하는 이런 이 문화가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좀 문제가 되는 모습인데 요번 이제 나흘간 그 유럽의회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극우 쪽에 극우 정당의 의석이 좀 늘기는 했지만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 느는 모습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중간자적인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좌파라든지 요 중도 성향의 표가 예상대로 50%를 넘는 모습이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은 미중 무역 갈등과 화해 제재권으로 인해서 경기 전반은 굉장히 불안하나 유럽의 제한적인 이런 상황에서 정당의 어떤 득표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정치적 안정이 좀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유럽의 긍정적인 부분은 르노하고 이제 피아트 간 합병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동차 메이저 자동차들의 합병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이게 지금 미래 성장 산업은 전기차 또 대한민국은 이제 수소차를 좀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이 정부나 시의 보조금이 각국이 지불을 이렇게 보조를 해주지만 채산성이 아직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저급 회사들의 합병은 결국 뭐냐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황골 탈퇴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지금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 자동차의 메이저들이 합병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래의 성장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런 합병권으로 인해서 이런 주식들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유럽 증시가 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 시장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장은 뭐 말할 필요 없죠. 지금 G2 무역 전쟁의 당사국이고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채소값이라든지 과일값이 막 3배 막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지금 현실적으로 각 성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중국 금융당국이 미중 무역 부분에 대한 이런 갈등 요인이 앞으로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 부양책을 쓰면서 중국 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중국이 이런 내용으로 안정을 찾았는데 한국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변국이 안정되면 우리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 저희가 드려볼 텐데 일단 유럽과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내 증시일 텐데 국내 증시도 따라서 같이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홍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반등 가능성이요. 네. 일단은 저는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시장의 반등 근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면서 이 그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악재에 대한 피로도가
이제 거의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종가에 MSCI EM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종가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MSCI EM 지수에 관련된 그 리밸런싱 관련된 외국인 수급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되면서 내일부터는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약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환율 부분인데 환율이 그동안 1,200원을 돌파한다고 했고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1,185원에서 1,195원 사이에서 지금 현재 환율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환율의 가격보다는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 중요한데 환율의 변동성도 점차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의 그 요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공백도 이제 내일부터는 좀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롱숏 포지션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제 매수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3일간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기관들은 2,000에서 2,050포인트 그 부근에서 하방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매도보다는 매수세의 그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화해를 미국이 견제하면서 오히려 이 반사이익이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그 기대감, 기관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대거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하방 경직성 확보하면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우리 증시도 반등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즉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이 부근에서는 PBR 0.95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과거 한 7년에서 8년 전 지금 주가 흐름하고 유사한데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지수 그 가격대면은 어느 정도 저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기관들도 즉 연기금들도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급격한 반등보다는 완만한 우상향 흐름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찍고 올라가는 추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우리 증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게 전반적인 종합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우리 대표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신학수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간 좀 느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올 때에는 굉장히 속도감이 붙고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분에 스탑이 딱 걸리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해서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 굉장히 느려져요. 올라올 것 같은데도 안 올라오고 내일 올라올까 해서 그 시기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보면 또 안 올라오고 그 다음날 또 이제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그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주가의 특성상 그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수급적인 부분에 동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은요. 아직까지는 반전할 수 있는 부분에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반전하는 부분과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한 7,500억 넘게 그 종가에도 많이 팔았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5,700억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최근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지만 환율은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적인 부분에서 먼저 움직일 것은 수급이다라고 보면은 딱 맞는 거죠. 수급이 움직인 이후에 움직인 수급 자체적인 부분이 흡수가 되면 그때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5월 달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달로 넘어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이제 그 G20 회담이라는 그 여건도 6월 말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전에 또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대표부들의
협의, 이 과정적인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반전할 수 있는 타이밍, 뭐 지지부진한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하나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환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즉 환율이 올라온다, 원화 환율이 올라온다는 것은 원화의 약세 기조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팔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만들어졌고요. 중국 시장 올라왔죠. 오히려 중국 시장이요, 한국 코스피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코스피가 더 떨어졌거든요. 더 떨어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억울하죠. 사실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인데 한국이 더 떨어졌다는 부분이 너무 아쉬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가미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인민은행이 고시를 한 그런 상황이고 위안화 화폐가 강세를 보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올라왔고 오늘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내렸고 오늘 뭐 갱신이 지금 코스피 4포인트 올라왔고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왔죠. 좀 시장에 그 부합돼 좀 시장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일단은 환율이 안정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물론 1,200원 이상으로 올라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1,200원 근처를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포인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180원이 깨지고 1,170원대에 들어오면 이때에 반전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고, 그 부분에서 거래량을 보면서 쫓아 움직이시면은요, 저점, 그러니까 적점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반등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5월이 아닌 6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월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5월 다 갔거든요. 네, 오늘 28일이니까요. 5월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버틸 수 있죠. 6월에 반등만 해주고 좋은 소식만 들려준다면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가져보면서 일단 환율을 좀 집중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명성욱 대표님에게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과 중국 증시 반등 이유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향후 전망, 우리 명성욱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반등은 좀 나올 시점은 됐다고 보고요. 지금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대 초반인데 사실은 이제 작년 10월에 급락을 하면서 2,000포인트가 살짝 깨지기도 하고 또 금년 연초에 주가가 밀리면서 또 한번 깨지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지수 때는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최저점 부근이에요. 물론 당연히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10월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올 만한 악재는 지금 거의 나왔다. 이번에는 이제 하회권까지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빠지고 또 해외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데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막판 동시효과에 우리 이제 찬홍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MSCI 신흥지수 편입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일부 종목군들이 종가의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일부 종목은 또 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악재가 다 나온 시점, 최저점 부근, 작년 10월에 급락할 때의 최저점 부근이어서 시장은 악재에 좀 둔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점진적 반전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 국면에선 만약 추가로 밀린다 하더라도 위축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부터 좀 갈 것이다. 이제 반등을 할 것이고 반등에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업종과 종목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먼저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뭐 업종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나오는 업종, 즉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제일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1월 1분기에 대한 한국 증시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이런 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 구조에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게요, 바로 수출 업종입니다. 실제 환율이 올라오고 있고 원화가 약세 기조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수출주는 실제 가격 경쟁이 생기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출주에서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이쪽도 있겠지만 그쪽이 아니라 내수를 기반으로 한 수출주, 즉 ODM이나 OEM 업체들, 즉 의복이나 신발 뭐 이런 그 소비재 쪽의 그 ODM, OEM 발주를 받는 이 업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의복 업종과 의류 업종 이쪽에 올라오는 게 그거고요. 움직이는 종목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찾아보면은 대체적으로는 ODM이나 OEM 업체 이쪽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업종 자체적으로는 소비재 쪽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유리할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 그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업종 이쪽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역시 환율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또 이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명성욱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한다.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지수도 2,000포인트대 초반이고 이 지수가 올라가려면 전반의 업종 대표주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의 안정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낙폭이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술주에 대한 말이 조금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도 기술주 전반도 편차가 지금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IT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 이제 깨질 만큼 깨졌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안정을 준다라는 차원이라면 업종 대표주 전반이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다만 이제 고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군들이 좀 틀릴 뿐이지. 그래서 현 국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핫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5G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비메모리도 역시 좋은 모습인데 이게 전부 다 정부에서 어떤 육성하겠다라고 역량을 모으는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죠. 미래의 반도체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얘기를 하는데 인보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약간 불협화음의 모습,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지만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력적인 국면입니다. 물론 제약바이오의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은 이중항체 관련 ABL 바이오라든지 앱클론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가 내기 일보 직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인데 코스닥은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면 지금 가격 매력이 좋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찬홍 대표님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업종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제 화웨이에 대한 그 반사이 대장주로서 일단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5G 통신 장비,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 등 이 그 화웨이가 하는 모든 것을 앞서 있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미국이 화웨이를 견제하면서 가장 크게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판매가 좀 둔화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점유율이 5%밖에 안 되는 5G 통신 장비 쪽 그리고 화웨이 쪽에 많이 빼앗겼던 그 갤럭시 시리즈의 그 스마트폰 그 점유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 반등할 때 가장 빨리 또 크게 반등이 있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은 바이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다만 최근에 코오롱의 그 인보사 사건이 지금 바이오 섹터에 또 다른 그 아킬레스건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그 아픔을 딛고 옥석 가리기가 확실한
바이오 종목들 임상, 2상, 3상이 결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 투자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번이 바이오 섹터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많은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HFR이 무려 일주일 동안 30%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여름 관련주들 저는 여름 관련주 중에서 이제는 이제 더워지면은 피크닉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닭고기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닭고기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면서 돼지 도축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우리나라의 육계 관련주들 뭐 마니커, 동우 팜투테이블, 하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을 견주어 봤을 때 이 6개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어차피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될 겁니다. 지금은 5G 통신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5G 통신 장비주들 잠시 쉴 때 아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여름 관련주, 뭐 에어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6개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찬홍 대표께서는 계절 테마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분 다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세 가지. 그렇죠? 뭐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주식이다. 우리 시장 이렇게 전망을 좋게 해주셨지만 사실 또 이게 반등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끝났던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크게까지 전면전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반등이 어렵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어렵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는 어떤 업종에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좋을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명성욱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반등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어떤 어렵다면 업종에 우리 시장의 집중을- 반등이 어렵다,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시장이 된다면 안 좋으면 뭐 다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전반이 안 좋으면서 시장이 좀 악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약간 좀 번외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증시는 돈이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의 속성을 보면은 반드시 무언가를 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단순하게는 짧게 접근을 해야 된다. 단타 성격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약간 개별 성격의 종목군들. 무슨 테마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뜬금없이 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어려워지게 된다라면 그러면 개별 종목 그리고 아주 단기 투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이 어려워져도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군들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 잘하잖아요. 세계적인 명인이죠. 그동안에 뭐 주식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던 이 명인들, 존 템플턴이라든지 뭐 증권왕 로브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명인들이 우리가 궁금한 게 이런 어려운 장이 전개되면 그들은 과연 어렵기 전에 모두 현금을 갖고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려운 장에서 그들도 함께 주식을 갖고 어려움을 피해 나가지 못했지만 결국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구는 최대 수익을 내고 누구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고요. 항상 그렇듯이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고요. 호재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때가 가장 바닥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박찬웅 대표님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이 어렵다면 만약에 네네. 어떤 업종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거 있었을까? 우리 시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네네. 저번 주에 우리 끝장 종목에서 박찬웅 네. 대표님이 갖고 온 종목은 30% 이상이 올라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질 때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예. 싶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해지고요. 일단은 그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이 어렵다면은 저평가 시대에서는 그 저성장 시대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주들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5G 통신 장비 업종들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충분한 또 조정이 있다면은 눌림목 구간에서는 5G 통신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면 올해 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황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보통 5G 통신 장비 이 업종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리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5G 통신 장비 업종들을 계속 보시고요. 다만 지금 많이 상승했으니까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수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 전자담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줄이라는 전자담배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많이 팔려서 미국의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줄이 어제 이제 최근에 판매가 됐는데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KT&G에서는 이 전자담배 줄을 대응을 해서 릴 베이퍼를 지금 출시했는데 릴 베이퍼도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자담배 관련된 이슈, 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담배나 그 전자담배 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뭐 KT&G나 EM텍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EM텍 같은 경우는 이 전자담배 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M텍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모바일 쪽이 모바일 결제가 계속해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 계속해서 실적과 그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핀테크 관련 종목들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민엔지라는 이런 종목들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들 인보사 사건, 그다음에 회계부정 사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은 분명히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요.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섹터 중에서 임상 2상과 3상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는 종목,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반등이 어렵다라면 눈여겨볼 만한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많으면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요, 너무 많은 거. 의외로 네. 이런 쪽으로 그렇죠. 자금들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소주가 잘 나간다. 그러니까 그쪽을 한번 주목해봐라 이런 뭐 얘기처럼 분명히 가는 곳은 또 가니까요. 그렇죠? 자, 신학수 대표님에게도 한번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이 어렵다라면 그때는 이런 업종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있다라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국내 경기 반등이 어렵다. 반등을 할 때에는 여러 종목 봐야 되거든요. 반등이 어려우면 훨씬 더 단순합니다. 볼 거는 뭐 하나뿐이 없죠.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거 이거 보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그 매출이 늘어나는 종목이나 이런 것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럴 때에는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반등할 것이다,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 낙폭 과대에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게 딱 우선순위고요. 반등이 어려운 부분에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상승하는 업종에서 찾아야 돼요. 절대 그 이동평균선이나 그 이동평균선의 배열 이 자체가 우하향하는 쪽은 안 됩니다. 우상향 쪽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셈코라는 종목이 있죠. 이거 항공기 도어 만드는 회사거든요. 생뚱맞게 항공기 도어를 만드는데 도어 만드는 회사가 지금 올라온다? 올라오는 부분에서 얼마 올라왔냐면요.
보면요. 6,000원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13,000원이에요. 거의 2배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종목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어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샘코 이외의 종목에서도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실제 오늘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세게 움직였었던 상황이었었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고점을 이렇게 경신해 나가면서 계속 올라와요.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종목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화승인더 같은 경우 화승 엔터프라이즈죠.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ODM, OEM. 예, 신발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그 옵트론텍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종목별로 접근을 해서 종목에서 이동평균선 즉 20일 라인이 살아있고 240일 라인이 지지하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좋고요. 첫째에 그런 종목들을 볼 때 첫째로 신경 써야 될 것은 기관이 들어오냐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오냐 실질적으로 수급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기관들이 들어오는 종목이 좋습니다. 기관들은요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 알겠지만요 매출액이 느는 종목 위주로만 건드리고 있거든요. 기관이 들어오면서 차트가 살아있고 실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개별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실제 매출이 꽤 늘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의 하락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 좀 신경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국내 증시의 반등이 성공을 할 때와 그리고 성공을 하지 못했을 시에 대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업종들 쭉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퀴즈 한번 드릴까요? 작년 2018년도죠. 작년에 가장 우리 시장이 힘들었던 달이 몇 월인지 혹시 아시나요? 10월 아니에요? 10월. 그래요. 우리 박찬호 대표님이 가장 먼저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박찬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검은 10월이라고 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 5월이 너무너무 우리 시장 그렇죠. 힘들었죠. 힘들죠. 예. 힘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3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네네. 자, 이 작년 10월과 올해 5월의 차이점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네. 차이점을 여쭤보고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차이점을 여쭤보고 그리고 작년 10월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5월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에 대한 예측도 한번 짧게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일단은 작년 10월과 올해 5월의 공통점은 핵심은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네. 그렇지만 작년은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였고요. 올해는 금리 전 세계적으로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아까 질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네. 10월에서 이제 검은 10월에서 우리가 빠져나갔을 때 네네. 네. 어떤 모습으로 이게 시장에서 나가게 되면서 네. 올 5월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될지에 대한 네네. 예측을 한번 여쭤보도록 결론적으로는 작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이 또 급속도로 반등을 했고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의 합의가 좀 중요한데 저는 일단은 뭐 작년하고는 좀 약간 틀리지 않을까. 이 미중 무역 분쟁은 좀 장기화될 전망이고요. 시장은 작년에는 V자 반등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좀 U자형을 그리면서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하고는 좀 약간 다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세요? 네. 신학 대표님 계속 나 할 말이 있다고 네. 계속 손으로 이렇게 네. 본인을 막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게 그래요. 아니라 이게 그 간편하게 생각하면 네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에는요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반등을 할 때 작년 10월 달 넘어서 12월 달까지 계속 하락하면서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요. 1월 달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1월 달서부터 3월 달, 4월 달까지 7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외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동성에 의해서 쫙 끌어올려진 거죠. 지금은 외국인이 못 들어와요. 환율 때문에 불안해서 못 들어오고 여러 부분에서 못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돼야 그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올 거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움직인다. 그럼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을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요?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기관이 여태까지 팔았기 때문에 기관 유동성이 들어와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인 부분에서 기관이 5천억 이상 매수한 거 이것이 시장을 그래도 4포인트를 받쳐놓은 거고요. 제가 6월 달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즉 시장에 돈을 풀어서 돈이 돌 수 있게끔 만들어야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는 좀 정책적인 이슈와 모멘텀을
정부 측에서 이렇게 딱 던져줄 때 이때가 아마 반전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때의 환율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5월 말에 하나가 딱 있어요. 5월 30일 날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이 결정 이후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6월 달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통위의 금리 결정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예상하시나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동결.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들은 동결에 동결.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인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명성 대표님 안 여쭤볼 수 없게끔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게 말씀하시는 것도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 짧게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검은 10월과 올해 5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말 힘들었던 각각의 달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사실은 뭐 작년이나 올해나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도를 해서 매도를 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과거 2017년 그러니까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1,200원대에서 환율이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우리 증시가 2017년 초부터 1년 동안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조금씩 안정을 찾을 시점이 됐고 1,200원 전후에서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잦아드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이 환율 부분에서도 나타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번에는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